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C 프로그램 입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8장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C 언어를 개발한 사람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왼쪽에 그림 나와 있죠. 이분인데 데니스 리치라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죠. 2011년에 돌아가셨네요. 이분이 이제 C 언어를 처음 개발한 사람입니다. 벨 연구소에 계신 분인데 유닉스 운영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한 거고요. 물론 이게 뭐 처음은 아니고요. 그 전에 이제 C 언어라는 게 A 언어, B 언어, C 언어 이렇게 있었는데 그 B 언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C 언어였습니다. 순차적으로 A, B, C, D 붙였던 거죠. 처음에 1972년도에 DEC PDP-11 계열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처음 구현이 됐고요. 그다음 78년도에 처음으로 C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한 거죠. 이런 언어가 있는데 이렇게 쓰겠다 했고요. 이 C 언어를 이용해서 유닉스 운영 체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C 컴파일러 및 기본적인 유닉스 응용 프로그램들이 모두 C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 이제 C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대표적이라고 하면은 어디에 있나? 이 부분. 최근에 와서는 파이썬이나 자바, 자바스크립트 언어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어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용도에 따라서 그 개성을 살리는 다양한 언어들이 개발이 된 건데 아직까지도 C 언어는 시스템 프로그램 언어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시스템 하드웨어를 개발하거나 시스템의 운영을 관리하는 그런 분야에서는 아직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리눅스 OS, 유닉스 포함해서 또 RDBS의 MySQL 같은 경우도 다 C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C는 여기 보면 C를 사용하는 이유 나와 있는데 사람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일단 배우기 쉽고 구조화된 언어고 또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요즘은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다른 좋은 프로그램 언어가 많이 등장함에 따라서. 그렇지만 아직도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은 저수준 활동을 처리할 수 있다. 아주 로우한 부분, 즉 하드웨어에 근접한 그런 제어까지도 가능한 프로그램 언어로는 C가 대표적이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다양한 컴퓨터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OS들 있죠. 거기에서 다 컴파일이 가능하도록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와 전통을 잘 아는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프로그램 언어 C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한 이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들이 개발이 됐고 IT에 관련된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누가 만들었는지 정도 알고 있으면은 똑똑하다 이런 얘기 듣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데니스 리치 오래되신 분이죠. 대단한 분이고요. 뭐 이분도 지금 같이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모든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을 겁니다. 어쨌든 대단한 분입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은 함수입니다. 함수. 함수가 뭔지, 함수가 왜 필요한지, 함수에는 어떤 장점이 있고, 함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주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 함수를 사용하는 것, 즉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 또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들인데, 매개 변수와 반환값, 또 매개 변수를 또 구분해서 인수와 매개 변수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책에는 들어있지 않는 내용인데 순서도도 가볍게 샘플들 이 순서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겠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프로그램들 아주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순서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활용할 때 보면은 함수 원형이라고 그래갖고 컴파일러한테 미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기술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C 컴파일러 우리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 또 시스템 라이브러리 또는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볍게 뭐가 있는지만 볼 겁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써보기는 좀 그렇고요. 다음 시간에 걸쳐서 단계별로 활용을 할 겁니다. 필요한 것들만. 그리고 난수, 랜덤이라고 하죠. 난수의 활용법. 이게 좀 특이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렇게 이런 내용,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가볍게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개념 잡는 게 중요한 거고요. 프로그램 언어라는 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약속이니까 그 약속이 어떤 의도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
또 사용할 때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주의 깊게 들어주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 봅시다. 함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함수는 그냥 프로그램입니다. C는 그냥 함수의 집합이거든요. 뭐 말이 좀 복잡해지나? 복잡한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어떤 일을 처리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를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C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처음에 메인이라고 나오죠. 그 메인도 함수입니다. 예. 예, 함수의 정의를 보면 뭐 그냥 프로그램의 정의랑 차이가 없습니다. 특정한 데이터를 받아서 지정한 처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반환하는 프로그램을 함수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네. 예,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되는 거고요. 하나의 프로그램은 여러 함수들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조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조각이라고 해서 그 조각 하나하나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구성이 될 때만 의미를 갖고 나누어졌을 때는 의미를 갖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작업을 다 수행을 하고 결과를 도출해 냅니다. 근데 그게 아주 작은 작업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 함수의 특징을 가볍게 보면은 이런 걸 좀 조심하라는 거겠죠. 함수는 서로 구별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함수마다 특정한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행 결과를 꼭 반환을 합니다. 이 반환은 값으로 넘어올 수도 있고요. 처리되는 과정에 또 화면에 어떤 메시지를 내보내는 걸로 끝나기도 합니다. 또 메모리상에 특정한 값을 저장하기도 하고 상태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그런 일도 다 함수의 역할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변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수행 결과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꼭 숫자적으로 뭐다라고 값이 나온다. 이것만 함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함수는 그냥 프로그램의 작은 조각, 특정한 작업을 처리하는 뭐 명령들의 모임. 그럼 프로그램이네. 예,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작은 프로그램의 조각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누가 함수가 뭐냐고 물어보지는 않고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냥 프로그램 조각들 작업하는데 그걸 세분화시켜서 그걸 좀 나누어 놓은 것들이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럼 함수가 왜 필요하냐? 그냥 뭐 한 덩어리로 다 쓰면 되지 굳이 그걸 잘라갖고 이렇게 나눠 놓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뭐 그 이유를 이제 가볍게 설명을 합니다. 동일한 작업이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동일한 작업이 반복적으로 쓰인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명령이 있는데 이거 한번 썼고 좀 이따 보니까 이 명령이 또 필요해. 이럴 때 여기도 작성하고 여기도 작성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작성해 놓으면 그걸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작업을 필요할 때마다 동일한 코드를 반복적으로 표기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일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수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함수는 하나의 작업에 대해서 코드를 하나로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함수는 한 번만 작성을 하고 되면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호출해 사용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불러 쓴다는 거죠. 할 때마다 또 작성하고 또 작성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화면에다 1이란 글씨를 출력해 또는 구구단을 출력해 아니면 노래를 불러봐 이런 류의 작업이 있을 때 요구가 있을 때마다 노래를 다시 부르는 게 아니라 요거는 노래를 연주하는 노래를 플레이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야. 그러면 그걸 이름을 딱 지정해서 저장을 해 놓게 되면 나중에 그 이름만 지정을 하면 그 이름만 딱 적어주게 되면은 그 작업이 또 반복적으로 수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할 때 그 코드를 매번 다시 기술하는 게 아니라 이 미리 함수라고 정의를 해 놓고 그걸 불러 쓰는 거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복되는 그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함수 쓰는 이유입니다. 말이 좀 꼬였나? 예, 함수는 그냥 단순합니다. 이런 작업이 있는데 이 작업이 여기저기에서 중복해서 쓰이고 있어. 그렇다면 이거를 매번 내가 코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름만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뭐 특징은 함수 뒤에는 꼭 괄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괄호가 들어가면 메인도 괄호가 들어갔죠. 예, 그렇게 되면 그거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 함수도 내가 정의한 함수도 있고 시스템이 제공하는 함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함수 이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별도로 기술되는 함수로 찾아 들어가서 프린트 스타트라는 걸 찾으면 딱 찾아 들어가서 여기 기술 이 내용을 수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닫히는 괄호가 나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 다음 단계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그 명령 함수 이름이 또 나오게 되면 다시 이 함수를 찾아가서 이 내용을 수행을 하고 내용 작업이 다 끝나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복되는 작업을 정의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코드는 한번 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어떤 물건이나 재료나 음식이 있을 경우 한번 쓰게 되면 중고가 되거나 먹어버리거나 해서 사라지게 되는데 프로그램 코드는 한번 썼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런 특징이 있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 함수는 과거에는 함수, 펑션이라고도 했고 프로시저라고도 썼습니다. 또는 서브루틴이란 말도 씁니다. 이게 다 같은 소리입니다. 프로시저, 서브루틴 이걸 통칭해서 함수라고 요즘은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반환되는 값이 있으면 함수고 반환되는 값이 없으면 프로시저다라고 정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좀 광범위하게 뭐 기본적인 기능은 어쨌든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기능을 필요할 때 불러 쓰는 거잖아. 또 프로그램의 조각이잖아. 근데 그걸 너무 세분화시켜 놓으면 헷갈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펑션 이렇게 하나로 통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지? 중복, 제거, 재활용 이게 가장 큰 이유죠. 그리고 그 이제 또 깊이 있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떤 작업을 세분화시키고 단위 작업 모듈화 시킨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마치 그 레고 블록 같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기능을 쓰는 블록을 갖다가 필요한 곳에 꽂아갖고 그 역할을 다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이건 이론적인 거 개념 잡는 게 설명이 많아지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냥 뭐야 하고 끝나버리면 쉬운데 이게 또 나름대로 여러분 이해 못할까봐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다 보면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함수는 함수예요. 그냥 프로그램 조각. 이거 쓰면 좋아요. 뭐가 좋아? 두 번, 세 번 쓸 필요 없어요. 한번 정의하면 계속 갖다만 쓰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함수의 장점. 프로그래밍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요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 지금 프로그램을 짜라고 하면 무조건 메인 함수 안에다 다 기술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짜도요. 지금 초기 학습하는 건 그렇게 짜는 게 맞습니다. 뭐 이렇게 나눌 것도 없거든요. 한 번 하고 버릴 건데 뭐 한 번 하고 개념 이해하는데 뭐 중복해서 쓸 일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 실제로 이제 나중에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인데 그때 대부분 이제 함수 메인 함수는 모두 다 집어넣는데 이렇게 되면 관리하기도 나쁘고 나중에 재활용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으면 여러 단점이 발생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노련한 개발자들은 전체 프로그램 많은 함수로 분리시킵니다. 처리되는 내용을 작업 단위로 다 잘라 놓습니다. 나중에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갖고 이미 여러 다 쓰고 있죠. 뭐 프린트F, 스캔F에 대해서 우리 프린트F 쓸 때 실제로 프린트F가 무슨 명령인지 알죠? 내가 어떤 데이터 값을 주게 되면 그걸 모니터에 표현을 하잖아요. 모니터에다 출력을 해주죠. 그럴 때 내부적으로 무슨 작업이 처리되는지 알 필요 없잖아요. 누군가는 한번 정의를 해놨겠죠.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다가 그래픽 카드에 있는 메모리에 담아놓고 그래픽 카드에 있는 GPU가 그 메모리에 있는 값을 불러서 모니터의 특정한 위치에다 표시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뭐 그 내부적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뭐 A라고 쳤을 경우 A 아스키 코드가 뭐고 화면에 표시하는 폰트가 뭐일 때 폰트는 어떻게 찾죠? 윈도우 시스템 내 폰트 파일을 뒤져서 글씨 모양 그림을 가져다가 그걸 그래픽 카드에다 보내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 몰라도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한번 해놨고요. 한 번만 정의하면 됐지. 내가 출력할 때마다 이런 지금 주저리주저리 읊었던 이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쭉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프로그램을 가능한 많은 함수로 분리하는 게 좋고요. 함수를 적절히 사용하게 되면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까도 늘 얘기하지만 함수는 코드의 중복을 막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를 통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재사용한다는 소리는 코드가 간결해지고 작업하는 사람이 편하게 프로그램을 빨리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면 전체 프로그램이 모듈로 나누어지고 기능적으로 작업 단위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개발이 쉽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나중에 어떤 기능을 수정 또 보완한다고 할 때도 아주 쉽습니다. 해당하는 함수만 불러서 고쳐놓게 되면은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딴 사람들은 이름만 불러가지 내부 동작까지 정의한 걸 가지고 그거를 정의한 건 아니니까요. 한 번만 고쳐놓으면 모든 것이 공통으로 다 수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유지 보수란 문제가 언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요소인데 실제로 실무적으로 일을 할 때는 유지 보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내가 짠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주고 관리하도록 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유지보수라는 거, 즉 나중에 이 코드를 다시 봤을 때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1차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라는 게. 오케이. 함수의 종류,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에이, 뭐 이론적으로 나누는 건데,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면은 라이브러리 함수, 시스템 함수라고 이야기하고요. 또는 표준 라이브러리란 말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서 사용자가 나만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으로 제시가 안 되거든요. 그런 건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C 프로그램 언어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함수가 있습니다. 메인 함수가 있죠. 메인 함수는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스템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도 한 번씩 다 써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해서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지 않다 보니까 내가 내 필요에서 만드는 건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함수가 있다는 거 알아주고요. 누가 함수를 작성하는가? 함수는 컴파일러에서 미리 작성해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하기도 하고 프로그램 직접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같이, 그러니까 ID, 비주얼 스튜디오랑 같이 제공되는 것은 라이브러리 함수 또는 표준 함수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대표적인 건 printf, scanf 이런 함수, 이거 함수입니다. 명령어 아닙니다. printf, scanf를 명령어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명령 아닙니다. 그 비주얼 스튜디오 에디터에서 타이핑 치다 보면 검은색으로 나올 거예요. 검은색은 명령어 아니거든요. 파란색으로 나오면 그게 명령어죠. 리저브드 워드, 키워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런 거 말고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건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 개 짜는 프로그램이죠. 사용자 정의 함수하고 내가 짠 프로그램과 차이점 없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내가 짠 프로그램이 딴 데서 또 재활용될 것 같아. 그러면 그걸 그냥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서 저장시켜 놓으면 그게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고 그게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네, 사용자 정의 함수. 함수는 시스템이 제공하기도 하고 사용자가 만들어 써도 된다. 누가 만들어냐에 따라 좀 구분이 될 뿐이다. 라고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벌써 한 챕터가 끝났네. 함수가 필요한 이유는 뭐죠? 그거. 또 필요할까봐 반복적이고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내용을 미리 정해 놓는 것. 그래서 중복 사용하는 재작업해야 되는 그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함수와 프로그램 관계는 그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함수들로 이루어집니다.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자체가 또 다른 함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C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메인이죠. 메인도 함수입니다. 무슨 색깔로 나오죠? 검정색으로 나오죠. 예, 걔도 함수일 뿐입니다. 단지 메인이란 이름으로 지정을 할 경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될 때 꼭 거기서 시작이 된다. 그러면 C 프로그램은 무조건 메인이라는 함수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디에 위치되어 있든. 그러다 보니까 메인이라는 함수는 두 개, 세 개 있으면 안 됩니다. 꼭 하나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꼭 있어야 됩니다. 어느 프로그램이가 메인이 없이 함수만 다 들어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다른 프로그램에 종속돼서 사용되는 함수, 일종의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죠. 예. 컴파일러에서 지원되는 함수를 뭐라고 하느냐? 시스템 라이브러리 또는 시스템 함수 또는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라이브러리 함수가 함수들의 집합이 라이브러리예요. 라이브러리 도서관 아니에요. 도서관.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런 함수들의 목록이 들어있는 걸 헤더 파일이라고도 하거든요. 헤더 파일은 확장자가 H로 되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H로 되든 C로 되어 있든 동일합니다. 단지 이제 용도에 따라 구분하려고 확장자만 좀 바꿔준 거죠. 컴파일러에서 지원되는 함수를 뭐라고? 표준 라이브러리, 표준 함수라 한다. 또는 시스템 함수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함수가 뭔지 알았으면 함수 이제 정의하고 쓰는 거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함수의 정의. 함수는 크게 봐서 함수 헤더하고 함수 바디하고로 구분이 됩니다. 펑션 헤더, 펑션 바디가 되는 거죠. 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게 뭔지 이름을 지정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선언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할 때 함수 헤더 부분에는 이제 그 구성 요소들이 있거든요. 밑에 그림 보면 앞에 하나, 둘, 셋,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눕니다. 맨 앞에 나오는 거는 반환형 데이터 타입입니다. 여기는 마침 없는데 끝에 가서 어떤 작업을 처리한 이후에 작업을 처리하는 그 결과를 다시 돌려주고 싶어. 그럴 때 return이라는 명령을 씁니다. 여기다 값 주고 세미콜론 하게 되면 함수를 부른 애한테 이 값을 전달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 반환되는 값의 데이터 타입을 이걸 반환 값이라고 하거든요. 이거의 데이터 타입을 요 앞에다 정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거는 함수의 이름입니다. 이거는 중복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 괄호가 있는데 괄호 속에다가는 매개 변수들을 집어넣습니다. 뭐 파라미터라고도 얘기하고요. 여기에 내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여기다 다 정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의 몸체, 함수의 바디라고 하는데 이거는 요 중괄호 있죠. 이거 물결괄호, 물결괄호부터 얘기하죠. 물결괄호 속에 쭉 기술해주면 이 내용이 이 함수를 불렀을 때 수행되는 작업 내용입니다. 예, 함수 몸체 안에는 함수가 수행되는 작업이라는 문장들이 꼭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도 되고요. 또 함수가 또 불려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함수가 함수를 불렀으면 C는 함수의 집합이에요. 그리고 앞에 좀 반환형 값을 보이드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여기 매개 변수 자리에 보이드라고 적히기도 하거든요. 이 보이드란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가 보이드가 적혔다는 소리는 리턴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지 않겠다, 없다 소리고요. 또 여기에 괄호 속에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없다는 걸 명확히 하려고 여기다 보이드라고 적어주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거기에 매개 변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데이터는 없어, 그 소리가 되는 겁니다. 함수 헤더, 함수의 몸체, 그리고 보이드라는 데이터 타입에 대한 정의, 데이터 타입이라 데이터에 대한 거죠. 그리고 함수의 헤더는 반환형 데이터 타입, 그리고 이름, 괄호 속에 매개 변수를 표시하는 이름이 있다. 그리고 내용은 중괄호, 물결괄호 속에다 쭉 기술을 해준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함수 헤더, 함수 바디.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처음부터 이런 게 많으니까 좀 그런데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 타입, 이름.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반환할 거고 이 함수 이름은 뭐야, 이 함수가 일할 때는 무슨 데이터가 필요해, 요거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함수의 호출, 함수 사용하는 거 이야기합니다. 함수를 정의했다는 거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한 거거든요. 사용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정의해요? 즉 한 번만 쓰고 버릴 거면 굳이 함수를 만들 필요 없고 메인에 다 같이 포함시켜도 되죠.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하는 걸 함수의 호출이라고 합니다. 함수의 호출. 함수에 호출할 때는 반환값이 있는지, 아까 리턴이란 명령이 있는지, 뭐 리턴이 있으면은 그 저기 함수명 앞에 반환형, 반환 데이터 타입이 있죠. 그거에 따라서 이 메인에서 부를 때, 호출할 때 쓰는 명령어가 좀 조금씩 틀립니다. 반환값이 없는 경우면 그냥 함수 이름하고 괄호 속에다가 초기 데이터만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반환값이 있는 경우는 이게 어떤 값이 나중에 이게 값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꼭 지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함수가 수행이 되고 그 값이 와서 여기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안 주면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단지 거기서 반환된 값을 저장을 못하니까 처음에 의도한 바대로 흐르지 못하겠죠. 어쨌든 함수가 수행이 되게 되면 그 끝남과 동시에 리턴 뒤에 적혀 있는 값이나 수식에 대한 결과가 늘 이걸 부르는 애한테 다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입력 데이터의 매개 변수 괄호 속에 적는 것들은 함수 선언시 변수의 개수하고 꼭 동일해야 됩니다. 없으면 여기가 없으면 여기도 없어야 됩니다. 여기 하나의 변수명을 적었으면 여기도 변수 하나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함수를 볼 땐 쉽게 함수 이름을 쓰면 된다. 그리고 함수에서 반환값이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 반환값이 없는 경우는 그냥 함수명 괄호 속에 데이터만 주면 된다. 입력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그래도 괄호는 표시해야 됩니다. 괄호가 있어야지 이게 함수구나라고 얘기합니다. 뭐 관련 프로그램 다른 요즘에 나온 객체지향 언어에 나오는 거에 보면은 함수란 말 대신 또 메소드란 말을 써요. 그놈이죠. 아까는 펑션, 프로시저, 서브루틴 이렇게 썼는데 그게 펑션으로 통일됐다고 했잖아요. 요즘은 펑션이란 말 안 쓰고 또 메소드란 말도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어쨌든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름만 주면 된다. 그리고 주어진 초기값이 있을 경우 괄호 속에다가 매개 변수 값을 직접 줘도 되고 변수를 줘도 됩니다. 이거는 처음에 정의한 변수의 개수와 동일해야 되는 거고, 또 함수 내에서 반환값이 있는 경우 호출할 때 표현 방식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 스타 별을 찍어라, 그 소리거든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요건 다른 설명이에요.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는데 여기에도 지금 별이 찍히고 줄이 찍히고 별이든 줄이든 여기도 또 찍히잖아요. 이럴 때 프린트 F로 쭉 찍으면 되는데 프린트 F를 한 번, 두 번 써야 되네. 똑같구나.
예, 어떻게 보면 함수가 간단한 프로그램 짤 때는 더 귀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함수로 선언하나 그냥 쓰나 똑같거든요. 어쨌든 요거 처리하라는 소리입니다. 더물이 옆에 집어넣어 놓은 건 이거 뭐냐 그러면 이거 메인 함수죠. 메인. C 프로그램은 무조건 다 메인이라는 함수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C 프로그램은 스타트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메인 함수도 보면 앞부분에 반환되는 데이터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함수 이름 있고 매개 변수 들어가는 괄호가 있죠. 그리고 여기 처리된 내용이 기술이 되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일반적인 함수의 형태거든요. 얘도 똑같죠. 반환형, 함수 이름, 매개 변수 들어가고 쭉 처리되고. 예. 똑같아요. 이미 여러분은 함수를 쓰고 있었고요. 불러 쓴 것도 할 줄 알거든요. 차이가 없다는 거. 메인도 그렇고 일반적인 함수는 다 똑같습니다. 기본 틀은. 예, 일단 프린트 스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샘플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이게 뭐냐. 예, 여기만 프린트 스타라는 줄 쭉 찍는 거니까 별표잖아. 별표 쫙 눌러도 귀찮으니까 또 필요에 따라서 50개 100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반복문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거 지금 스타일이 좀 틀리네. 예, 요 부분이 아마 표준 C에서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요 앞에 int i라고 지정을 해 줘야 될 겁니다. 예, 요건 없애야 되고요. 예, 그거는 먼저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별표 줄바꿈 없죠. 별표 30개가 옆으로 쭉 찍힙니다. 그리고 돌아와. 그것밖에 없어요. 함수선은. 메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C 프로그램은 무조건 메인에서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실행했던 연료 돌아왔고요. 처음에 프린트해라 별을 찾아가서 찍었어요. 그 다음에 헬로 월드를 찍어라. 그래서 찍었어요. 그 다음에 또 프린트 스타 또 나왔네. 그러면 1, 2 들어가고 이 내용을 거쳐서 이렇게 출력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에 대해서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줄바꿈 해버리네요. 네, 이게 답니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될 때 이런 부분을 함수로 처리하고 즉 선언을 하고 선언된 함수를 불렀을 때는 함수 이름만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프린트 스타. 이제 매개 변수와 반환값 앞에도 언뜻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 부분에서는 거의 없었었죠. 매개 변수와 반환값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영어로는 매개 변수는 파라미터라고 하고 그렇죠. 파라미터라고 하고 반환값은 리턴 밸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란 함수에서 작업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처음에 시작할 때 가지고 들어가는 데이터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괄호 속에 기술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괄호 속에 어떤 변수를 지정해야 되는데 선언할 때니까요. 함수 선언할 때 값이 고정이 될 수는 없죠. 뭐 프로그램을 짜겠다면 고정시켜도 되긴 되죠. 근데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선언할 때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라 하더라도 각각 데이터 타입을 정해 줘야 됩니다. 각각 이거 조심하기 바랍니다. 각각 한꺼번에 int x, y 이렇게 되면 에러 납니다. int x, int y 각각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반환값에다가 반환값이 있는 경우는 꼭 요 앞에다가 반환값 즉 얘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여기다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결과잖아요. 즉 max라는 함수가 실행되고 나면 어떤 값이 나올 텐데 그 데이터 타입은 인티저 타입이다. 정수다 그거죠. 그 값은 y에 있는 값이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환값은 꼭 하나만 됩니다. only one 한 개만. 반환값은 하나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이란 명령 뒤에다가 그 값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turn 뒤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return이란 명령을 만나는 순간에 이 값을 반환을 해버리고 프로그램 무조건 return을 만나는 순간에 이 함수는 여기서 종료돼 버립니다. 끝납니다. 예를 들어 이제 return 뒤에다 뭐 주저리 다른 명령을 적어놨다. 이거 다 실행 안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함수의 구조, 매개 변수와 반환값. 매개 변수는 괄호 속에 집어넣는 걸로 함수가 처음 시작이 될 때 갖고 들어가는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반환값은 맨 마지막 리턴 여러 번 나와도 됩니다. 어쨌든 이걸 만나는 순간 이 함수 작업은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리턴이라는 명령 뒤에 적혀 있는 그 값이 바로 반환값이야. 이 값이 어떤 데이터 형인지는 꼭 함수 앞에 반환형이라고 하고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 주어야 돼 라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함수의 기본 구조, 매개 변수와 반환값 처리 방법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 간단하게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놨네요. 맥에벤스는 파라미터 몰라도 되고요. 반환값은 리턴 밸류 몰라도 됩니다. 리턴이란 말만 알아주면 되겠네요.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기계가 있어요. 여기 재료를 넣어줘야 되겠죠. 이 재료가 바로 매개 변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 기계는 이제 함수죠. 어떤 일을 수행하는 놈이니까요. 데이터가 있어야지 일을 처리할 거 아니에요. 물론 데이터 없이 처리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안 적어도 되는 거고요. 이 괄호 속에 적은 게 초보 기초 데이터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적은 데이터는 꼭 각각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트 두 번 나온 겁니다. 매개 변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괄호 속에 빈칸 상태로 놔둬도 됩니다. 아니면 명확히 하려고 보이드라고 적어줘도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매개 변수가 없구나 이렇게 쓰라 합니다. 그 다음에 반환값. 그래서 반환값은 리턴이란 명령 뒤에 적혀있는 이 값이 반환값입니다.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리턴을 만난 순간 이 값을 나를 함수를 부른 애한테 돌려주고 프로그램 여기서 종료가 됩니다. 이때 반환되는 값의 데이터 타입은 함수명 앞에 적혀있는 이것이 데이터 타입이 됩니다. 그 반환값의 데이터 타입이 되는 겁니다. 대충 이제 정리가 되죠? 대충 감도 잡히고요.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제공이 되는 거지. 날 부른 놈한테. 시킨 놈이 결과를 요구했을 거 아니야. 뭔가 원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야. 원하는 걸 돌려줘야 되죠. 리턴해야지 뭐. 오케이. 인수와 매개 변수. 지금 이런 거 하다 보면 초반에 내 강의 보면 이렇게 용어 정리들을 좀 강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용어를 이해했다는 소리는 흐름도 이해했다는 게 될 수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개념 차이인데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정의할 때는 무슨 값이 모르게 돼 변수를 씁니다. 그래서 그걸 매개 변수라고 얘기하죠. 얘들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함수를 부를 때는 내가 어떤 값을 설정하게 되죠. 물론 변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럴 때 실제 이런 값을 건 인수라고 합니다. 인수. 뭐 같은 거잖아. 같은 겁니다. 근데 값은 인수, 변수는 매개 변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에이 헷갈려. 이거 안 물어봅니다. 아무도. 하지만 이제 어떤 용어 설명이 나왔을 때 이게 이거구나. 야, 그 전달되는 인수값이 10하고 20이야 이래도 되고요. 전달되는 매개 변수에 저장된 값은 10하고 20이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같은 소리입니다. 야, 매개 변수 값을 그렇게 적었어. 그럼 무조건 함수가 처리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받는 값, 입력해주는 값이라고 생각해주면 되죠. 주의해야 될 사항은 함수에 선언했을 때 매개 변수의 개수하고 호출했을 때 매개 변수의 개수는 늘 동일해야 됩니다. 여기 두 개 적었으면 얘도 두 개 적어야 됩니다. 안 맞으면 에러 납니다. 컴파일 단계에서 아마 에러 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언시입니다. 데이터 타입은 각각 설정해 줘야 된다는 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헷갈려. 인수 매개 변수 그냥 매개 변수예요. 매개 변수라고 해요. 야, 그 변수가 왜 그래? 그냥 쉽게 파라미터란 말 많이 씁니다. 파라미터 좀 많이 쓰거든요. 파라미터라고 해도 되고요. 어쨌든 매개 변수, 인수는 값, 매개 변수는 변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다음 거 봅시다. 같은 소리네. 이제 반환값을 중점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반환값은 이겁니다. 이거 리턴에서 만나요.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지? 밑으로 안 내와요. 이게 없으면 다음 거 실행되는 거 아닙니다. 리턴을 만나면 그 함수는 그냥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요 뒤에 적힌 값이 요리 들어가죠. 지금 이건 반환값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함수를 정의했는데 함수 앞에 assign이라고 하죠. 할당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여기다 저장을 해줘. 이 명령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value라는 변수에. 그러면 이 x나 y 값, 즉 리턴을 만난 그 값이 맥스 함수에서 처리가 되고 종료가 되면 그 값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다시 여기 저장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반환값이 있는 경우 함수 호출시는 반환되는 값을 저장할 변수를 꼭 지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밑에도 적어놨죠. 반환값이 있는 경우 함수명 앞에는 해당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 줘야 되고 이거 그리고 반환값은 하나만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반환하는 방법을 리턴하고 뒤에 값을 적어줘야 된다. 왼쪽 거 설명 안 해놨네. 알죠? 요거 반환값이 있는 경우에 함수 호출 방법. 반환값이 없을 경우는 요거 없이 뒷부분만 적어놔도 됩니다. 반환값이 있을 경우에 호출 방법, 반환값이 있을 경우에 호출 방법은 왼쪽 편에 그 값을 저장할, 즉 반환값을 저장할 변수를 선언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분이 되는군 이라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예제 나왔습니다. 맥시멈 큰 값 잡아내는 겁니다.
max라는 함수로 호출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 중에 더 큰 값을 찾아보자라는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샘플 제시가 됐네요. 정수를 입력하셔 10. 그럼 바로 입력하고 엔터 치면 바로 또 정수를 입력하셔 35 하고 엔터를 딱 친 순간 하면은 더 큰 값은 35입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라는 겁니다. 순서대로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A하고 B의 값을 입력을 바꿔서 A와 B의 값을 비교한 다음에 A가 크면 A가 크다, B가 크면 그러니까 A가 크다가 아니면 B가 크다라고 출력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같으면 고려 안 돼 있습니다. 안되는 이게 순서도죠. 이것을 이거 익숙해지라고 그랬고요. 머릿속에서 이런 식의 생각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짜야 되죠? 함수 봐. 이 비교 이 모양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if죠. if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A가 B보다 크냐 이러면 끝이죠. 그리고 얘는 프린트F 쓰면 되지 뭐. 그리고 얘는 노네. 그럼 여기 else 해가지고 또 프린트F 쓰면 되지. 이게 다네. 이거 오케이 해봅시다. 이 정도는 이제 딱딱 떠올라주면 좋은데 내가 직접 보고서 갈궈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봅시다. 두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는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함수로 나눌 게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요 부분에서 처리했군요. 일단 메인 무조건 프로그램 메인으로 들어가니까 일단 남이 해놓은 거 보는 거니까요. A하고 B라는 변수 선언했고요. printf에서 메시지 내보냈고 scanf에서 A하고 B의 값을 동시에 받아들였네요. 여기 퍼센트 두 개 들어갔고요. scanf에서 조심해야 될 거 %, 이거 표시죠. 이렇게 있구나. scanf printf 동일하니까. 그러면 값 하나 주고 스페이스 한번 치고 두 번째 값 주고 엔터 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 비교 안 하는데? 두 수 중에 가장 큰 수는 퍼센트. 요게 값이 지키겠죠. 얼마인지. 여기에 있네. 이거 반환값이 있는데. 반환값이 있을 경우 그 값을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활용해도 되고요. printf에서는 직접 그 값을 갖다가 출력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놓게 되면 여기 반환값이 바로 여기에 대입이 돼버립니다. 봅시다. max, get max가 어떻게 되지? get max는 함수 찾아가 봤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봤더니 매개 변수가 두 개. 그래서 A하고 B 지정했어요. 그리고 앞에 int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뭔가 반환값이 있겠죠. 리턴 여기 있네요. 괄호가 적혀 있네. 좀 이따 이야기. 괄호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x하고 y를 비교해서 x가 크면 리턴 x 아니면 리턴 y를 한다는 거죠. 그 큰 경우 x의 값이 요리 들어가서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심플하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부분만을 함수. 지금은 설명하는 함수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나 싶을 정도일 수 있어요. 맞아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렇지만 함수를 억지로 뺀다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런 거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서 저런 걸 왜 저기다 빼 그냥 쓰면 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쓰는 방법 설명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한다는 거. 리턴 밸류가 있는데 변수를 안 주고 할 수도 있네. 직접 대입이 가능하도록. 결론은 그게 그거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데이터 정수값을 입력받아서 그 중에 가장 큰 수를 골라서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 살펴봤습니다.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늘 얘기하죠. 날아가는 수업들, 특히 프로그램 수업은 손으로 배우는 겁니다. 눈으로 배우는 거 아니고 귀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손으로 직접 타이핑하고 손으로 고쳐보고 마우스 클릭해보고 이러면서 익혀지는 거지. 눈으로 쭉 보면 안 돼요. 무슨 영화 봐요? 영화 보면 뭐 영웅들 나오고 뭐 공부 잘하고 눈 쭉 보면 다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면서 무수한 동영상을 봤잖아요. 머릿속에 다 남아 있어요? 보고 끝났지? 그 볼 때 집중이나 되나? 그런 겁니다. 저 손으로 한 거는 몸이 합니다. 몸이.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그게 가장 확실한 프로그램 교육 방법이에요. 직접 해보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은 그러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믿는 건 아니고. 오케이. 다양한 순서도 샘플들을 좀 드려놨습니다. 이게 대면 수업을 하고 얼굴을 보면은 직접 그리고 살펴보고 해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양의 C 프로그램 임무는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을 배우는 거예요? C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건 대부분 아까 문법 함수 설명도 했죠. 이거는 명령어 설명이에요. 프로그램 짜는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영어를 배우러 가서 단어만 외우고 있는 격이에요. 물론 단어를 알아야지 영어 문장을 만들어내기는 해요. 그렇지만 단어만 알파벳만 쓸 줄 안다고 영어 할 줄 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물며 영어는 단어라도 많지 C 프로그램 언어에는 명령어 개수 10개도 안 돼요. 에? 무슨 소리냐고요? 아니 봐요. 여기 나온 거 있죠. 이게 프로그램 언어잖아. 여기 파란색이 프로그램 명령어예요. 이거 몇 개나 돼요. 종류별로 하면. 인크루드 이건 말도 안 되고 인트, 보이드, if, goto 이것밖에 없잖아요. 없어요. 아니, 거기서 우겨라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까만 거는 다 사용자가 지정한 것들이에요. 프로그램 명령어 아니라고요. 살펴보면 프로그램도 살펴보면 실제로는 별거 없어요. 명령어 갖고 한 학기씩 배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제 가리키면서 활용법도 이제 짬짬이 껴 넣고 있는데 이 활용법을 배워서 만들어 봐야 되잖아. 마치 우리가 요리를 하는데 아 소금은 짭니다. 설탕은 달아요. 고춧가루는 매워요. 이렇게 해서 맛보고서 맛있죠? 맵지요? 짜죠?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거 배웠다고 요리가 나와요? 안 나오죠. 그게 합쳐진 다음에 무엇이 될지는 만들어 봐야 되는 거라고요. 알았죠? 우리 소금 짜고 설탕 달고 고춧가루 매운 거 그거 느끼는 게 지금 이 수업이에요. 그걸로 여러분이 프로그래머가 됐다는 그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갖다가 직접 손으로 타이핑하고 여러분이 내가 문제를 내면 머리 굴려갖고 구성을 해봐야지 그게 음식이 되고 요리가 되는 거죠. 그런 생각 가지면서 수업 들어주기 바랍니다. 예, 그 레시피에 해당되는 게 이 순서도인 겁니다. 예, 음식을 만들려면 맵고 짠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씩 넣어야 되고 어떤 순서로 넣어야 돼 뭐와 뭐를 같이 합쳐 이런 것들이죠. 예, 순서도의 심벌들 몇 개 안 됩니다. 여기 다 나와 있네. 아, 하나 입력 빠졌네. 순서도 무조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시작과 끝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육각형인가 이게 하나 둘셋 육각형 이건 초기 변수 이것들이거든요. 변수 선언 요 부분이거든요. 안 써도 됩니다. 순서도에서는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연산은 다 이렇게 직사각형을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 판단하는 거는 if죠. 이건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을 씁니다. 출력은 나랑 할 때는 출력은 다 이거 쓰기로 했습니다. 입력은 이렇게 키보드 이게 키보드 모양입니다. 요거는 스캔F 입력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요것밖에 안 씁니다. 요것밖에 안 써. 그래서 요거 알고요. 이거는 지금 뭐 하는 프로그램이지? 썸이에요, 썸. 보자. 이거는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부터 0부터겠네. 뭐 0이나 이러면 상관없을까.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합. 예, 그래서 저런 식으로 순서도를 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짠 순서도는 이렇게 프로그램 코드가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지금 보면은 반복문을 안 쓰고 일반적인 if문을 쓰는 경우고요. 요거는 반복문입니다. 이거 표준 순서도에는 이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보통 뭐 정해서 쓰는 거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요게 포문입니다. 포문의 초기값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최종값이 어떻게 되고 증감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포문의 영역은 요까지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결론 똑같아요. 이거하고 이거 들어있는 거잖아요. 요것도 들어있고요. 예. 이렇게 된 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 바로 요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언하기도 합니다. 예, 어느 게 더 편한지는 여러분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순서도 그리는 실력도 좀 길러야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알고리즘 할 때 순서도 이게 계속 했잖아요. 순서도 그릴 줄 아는가 프로그램 짤 줄 아는 겁니다. C 언어 프린트F 몇 번 써가지고 별표 만들고 박스 만들고 그거는 그냥 알파벳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순서도 중요합니다. 1부터 100까지 구하는 프로그램의 순서도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코드도 저렇게 되니까 순서도하고 코드 한번 맞춰보기 바랍니다. 다른 순서도 한번 살펴보죠. 봅시다. 우리 반복문들 여러 가지 배웠었죠. 포문, while문, doWhile문, 그다음 if, goto 잘 쓰지 말라 구조적이지 않다는 말 if, goto인데 그거를 똑같은 명령을 순서대로 한번 표현을 해본 겁니다. 바로 앞에서 봤었죠. 1부터 100까지 도하는 거 이것도 썼었고 이것도 썼었죠. 그리고 while문은 포문과 다른 점이 뭐죠? 조건을 비교하고 그 조건이 맞으면 수행한다. 여기 나오죠. 조건을 비교하고 맞으면 수행한다. 똑같네. 박스 형태가. doWhile문은 조건을 나중에 비교하죠. 밑으로 끌어가면 됩니다. 이것도 뭐 별 차이 없네. 그래요. 차이 없어요. 순서도 특별하게 지금 보이는 게 다예요. 심벌. 그런데 꿋꿋하게 입력도 이걸로 출력도 이걸로 비교도 이걸로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점수 그렇게 나갑니다. 점수 다 똑같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문에 대한 순서도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표현, 이런 표현, 이런 표현도 익혀주기 바랍니다. 이게 몰라도 돼요. 호 이거 하나로 다 끝납니다. if 이걸로 끝납니다. 오케이? 어, 내가 쉽게 넘어간다고 쉽게 넘어가 안 됩니다. 안 보고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인 머릿속에서 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몇 번 그리다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아마 처음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낯설죠. 초기값 주고 일을 도하고 언제 비교하고 이걸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연습이 필요한데 참 이거 안타깝네. 얼굴 보고 갈궈야 된다고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순서도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많은 게 나옵니다. 많이 뭐 나름대로 학생들이 자기 스타일대로 그린 것들이거든요. 해보기 바랍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이게 프로그램 짜는 능력입니다. 아직은 단순하지만 이걸 자꾸 그리고 만들어 보면 머릿속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양에서 프로그램 입문을 배우는 목적은 프로그래머를 양성하자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런 IT 기기나 현대 사회가 돌아간 시스템이 이런 구조로 이런 기술의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생각도 거기 좀 맞추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분이 아까 댄스 리치도 있었지만 똑똑한 사람이 나름 논리적으로 잘 구성하고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득이 되니까 배우라는 거겠죠. 오케이, 순서도 공부합시다. 또 나왔습니다. 아마 요 정도 문제 먼저 과제로 냈던 거 아닌가? 중간 평가에 냈던 건가? 이 정도는 보통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고요. 또 이런 프로그램 배운 친구들이 나중에 자격증으로 정보 처리 기사 시험들 많이 응시하고 있거든요. 전공자들은 대부분 따라고도 하고요. IT 관련돼서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별로 없거든요. 자격증은 남들한테 내가 그걸 배웠다는 기본 수양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공적인 증명서잖아요. 따두면 좋죠. 그때 보면 정보 처리 기사도 보면 이론과 실기로 구성이 되는데 실기 시험에 보면 실제 프로그램 짜는 게 나오는데 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서도를 제시하고 이 순서도를 그려라 아니면 여기 비워놓고서 빈 곳을 채워라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순서도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제시된 순서도는 비교하는 겁니다. 주로 뭘 비교하지? 아까 했던 것 같은데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크기를 비교하는 순서도입니다. 그런데 얘는 앞이 큰 경우 여기 나왔죠. 그레이트 된 앞이 작은 경우 그리고 이퀄인 경우 같은 경우까지 구분하는 순서도입니다. 이 정도는 그릴 줄 알아야 될 텐데 한번 그려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짤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처음에는 보고 공부하는 건 좋습니다. 남이 프로그램을 본 순간에는 무조건 똑같이 짭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면 내 생각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지금 2개짜리 보여줬죠? 오른쪽 거 보지 말고 3개짜리 한번 짜봐요. 입력이 3개 들어왔을 때 크기 순서대로 출력하는 거 또는 제일 큰 숫자를 출력하는 순서도 그려봐요. 얘거든요.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순서도는 똑같이 나오지 않을 안 나옵니다. 같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 하는 거고 결과만 맞으면 됩니다. 뭐 그리느라고 고생은 네가 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잖아. 물론 보려면 짜증이 나겠지만. 그래서 결과가 맞으면 일단 맞은 거고요. 결과가 맞는 상태에서 얼마나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했느냐. 그러면 진짜 잘 짠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문이 나오면 꼭 여기다 yes, no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다 지금 no 이렇게 yes나 no가 하나씩 꼭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판단이 되죠. 일반적으로 나는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no 하는데 이것도 뭐가 no고 yes인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2개 받아서 크기를 제일 큰 숫자 크기 비교한 결과를 내보내는 거 3개를 입력받아 갖고 제일 큰 숫자를 출력하는 것 표현했습니다. 그럼 얘는 또 뭐지? 이제 거꾸로 순서도를 보고서 이게 무엇을 하는 프로그램인지도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자. 어떤 값을 2개 받아들여서 앞에 거를 뒤에 걸로 나눈 걸 집어넣어. 여기 뭐가 들어가죠? 목이 들어가죠. 목. 그리고 목에다가 나눈 값을 곱해서 원래 값에서 빼주네. 이거 전제 조건이 인티저라는 전제 따라야 됩니다. 인티저 정수라는 소수점이 없다는 소리죠. 이렇게 해서 m을 출력해. 그럼 뭐가 나오지? 뭘까요? 생각해봐요. 이거 뭐 하는 프로그램이지? 나머지 구하는 건가? 나머지 구하는 거죠.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가 뭐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말고 나머지 퍼센트 이거죠? 이 연산자 처리하는 순서도입니다. 야 연산자 있는데 야 이거 쓰면 되지 왜 이걸 만들어? 내부에서는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어,
이 컴퓨터 쓰려면 컴퓨터 내부에서 돌아가는 원리도 알아야 되고 이게 바탕이 되는 거죠. 컴퓨터 내부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작업들만 해. 아주 단순한 작업들만 하죠. 그것들이 모여서 큰 일을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알았죠? 순서도 보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서도를 그릴 줄도 알아야 되고 남이 그린 순서도를 따라가면서 무슨 일을 한 건지 파악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구멍이 파악을 해야지 나중에 구멍이 뚫렸을 때 여기는 무슨 작업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무슨 작업을 해 주어야 돼. 이런 거를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순서도 공부 열심히 합시다. 순서도. 예, 요번 주에는 좀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함수 내용으로 쭉 들어가고 있죠. 함수가 뭔지, 함수가 어떤 때 필요한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함수 정의하는 방법, 호출하는 방법,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함수 원형도 설명했죠. 어떤 때 쓴다. 그리고 순서도를 부분 좀 몇 개 집어넣었어요. 이 순서도 좀 신경 써서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또 난수 쓸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었었죠. 난수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도 신경 쓰고요. 이런 사항 함수 설명했고요. 함수 이걸로 끝은 아닙니다. 지금은 함수에 대한 기본 사항들을 정의한 거고 사용하는 방법도 기초적인 것만 설명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함수 좀 한 주 정도 달려봐야겠죠.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